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당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려 16년 동안 약을 바꿔가며 하루에도 두세 번씩 혈당을 재고 식사 하나 제대로 못하며 살아오셨는데요. 놀랍게도 단돈 500원짜리 편의점 음식 하나로 그 고통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노후를 살아가는 평범한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8세 현역 내과 전문의 강유범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50년 가까이 진료실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을 만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덜 고통스럽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도 손을 놓았던 중증 당뇨 환자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산 그것 하나로 삶을 되찾았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값, 병원비 부담에 지친 분들, 식사만 하면 졸리고 속이 울렁거리는 분들, 밤에 다리가 저려 잠 못 드시는 분들까지 단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내 몸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혈당 관리법을 정확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책에도 병원에서도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병원도 포기한 16년 당뇨. 그 이야기는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정순, 올해로 82세.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건 56. 살짝 올라갔네요. 조심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약을 시작했죠. 하지만 조심만으로 될 병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혈당은 더 오르고 식후 피로감이 너무 심해져 밥만 먹고 나면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드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릴까? 왜 눈이 자꾸 침침하지? 여러분, 이 질문들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정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화장실 갈 때 발이 저려 휘청거리고 걸레질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도 있었죠. 그날 이후로는 집안일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손끝이 찌릿찌릿, 밤이면 다리가 욱신욱신 쑤셨고 겨울만 되면 발가락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당 떨어질까봐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밥 먹기 전엔 혈당기를 먼저 꺼내야 했고 외식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손주가 같이 떡볶이 먹자고 하면 눈치만 보이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는 항상 혼자 야채만 집어 먹던 기억. 그 시절 박정순 할머니의 일상은 식사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든 죄책감, 조금만 과식해도 오는 심한 후회. 약이 점점 늘어나도 좋아지지 않는 수치.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약도 안 듣는 것 같고 이젠 정말 끝인가? 그 심정, 저 강유범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이런 절망이 마음이 아니라 몸의 환경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걷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며 가공된 탄수화물을 입에 달고 사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혈당이 오르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설계와 맞지 않는 환경 탓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정순 할머니의 삶이 어느 날 단돈 500원짜리 물건 하나로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물건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구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병원 진료실 한켠, 박정순 할머니는 한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의사의 말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으로 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마 인슐린 주사를 병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고 표정은 안타까웠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6년 동안 약을 성실히 복용하고 당 떨어지면 사탕으로, 오르면 운동으로 조절해 보려 애썼는데 이젠 주사까지 맞으면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과 병원에 몸을 맡겨야만 하는 삶. 여러분, 혹시 이런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바꿔봅시다. 운동량을 더 늘려보세요. 조절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더 움츠러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하지만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당뇨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단순히 식습관 하나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흐트러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순 할머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우연히 작은 음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전에 이거 하나면 혈당 조절 도움 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는 작고 소박한 음료 한 팩. 가격은 단돈 500원. 그래, 뭐 이거라도 해보자. 진짜 별 생각 없이 집어든 그것이 할머니의 혈당 그래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제품들 기분만 좋게 해주는 거지. 별 효과 없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밥을 먹고도 오랜만에 눈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식후 30분 항상 쏟아지던 졸음이 오지 않았고 2시간 후 혈당도 예상보다 훨씬 덜 올랐습니다. 뭐지? 기분 탓인가? 이틀, 사흘. 그 제품을 식전에 하나씩 마시기 시작한 뒤로 혈당의 움직임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정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라, 나 요즘 밥 먹고 안 졸래?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16년간 쌓인 절망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의점 음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것이 정순 할머니의 혈당을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늘 가던 집 근처 편의점에서 그 음료를 처음 집어 들었을 때 그저 속는 셈치고였다고 말합니다. 그 음료의 이름은 무가당 두유.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하지만 대부분은 당뇨 환자가 뭘 두유야 라며 지나쳤을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할머니는 처음 그날 한 팩을 마시고 식사를 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를 한 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후 혈당을 기록했습니다. 늘 180에서 200을 넘던 식후 혈당이 160대에서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순 할머니는 직접 작은 수첩을 들고 두유를 마신 날과 아닌 날을 구분해 혈당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두유를 마신 날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 이상 낮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다리가 덜 쑤셨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냥 두유 마신 것밖에 없는데도 몸이 갑자기 말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무가당 두유가 혈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저 콩 갈아 만든 음료 아닌가요?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더 빨리, 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해주는 거죠. 둘째, 무가당 두유는 설탕이나 당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극 없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주고 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늦춰줍니다. 셋째, 이 모든 효과가 딱 500원이라는 가격으로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실용성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순 할머니가 실천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이후로 정순 할머니는 두유와 함께 삶은 달걀 1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달걀은 완전 단백질,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하루 단 한 끼 식사 전 습관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완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순 할머니가 16년 만에 찾은 혈당 안정 공식입니다. 무가당 두유랑 삶은 달걀은 식전 혈당 방패막이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언제든 간식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약보다 더 강력한 생활 속 무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정순 할머니가 실천한 정확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용량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쌀밥에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런데 밥을 먹기 15분 전 작은 습관 하나를 더했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하나. 그 두 가지를 먼저 섭취하고 15분 뒤에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후 1시간. 항상 그 시간이면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소파에 누워 잠들기 일쑤였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또렷했습니다. 몸이 가볍고 집중이 잘 됐습니다. 이상하네. 혈당기를 꺼내 익숙한 루틴대로 식후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157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평소 같은 식단을 먹고 180에서 190은 기본이었는데 30이나 낮게 나온 결과 잘못된 줄 알고 2번을 더 쟀습니다. 158, 156.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발 저림도 훨씬 덜했고 밤에도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정말 두유랑 달걀 때문인가? 하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루틴,
같은 시간, 같은 식사량, 그리고 변함없이 두유와 삶은 달걀을 먼저 섭취. 결과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5일째 되던 날엔 아침 식후 혈당이 145까지 떨어졌고 오전 내내 손끝 저림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엔 평소에 했던 산책도 더 오래,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밥 먹고 졸린 게 사라졌어요. 식욕도 덜해요. 예전 같으면 계속 간식 찾았을 텐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정순 할머니는 혈당뿐 아니라 생활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당 수치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몸을 어떻게 만들고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500원에 살 수 있는 습관 하나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식사 전 루틴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두유와 달걀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이 두 가지가 당뇨에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그저 좋다더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이 조합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무가당 두유,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식사 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인크레틴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 밥 먹기 전에 준비된 인슐린을 미리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안정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유는 무가당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꼭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류 0g 또는 1g 이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죠. 특히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식전에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1년 일본의 당대사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 단백질 섭취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0%까지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죠. 즉,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이 조합이야말로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식사 전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하나,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혈당이 변하는 숫자로 그리고 몸으로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점심은? 저녁은?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정순 할머니가 실천한 하루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박정순 할머니가 직접 실천해서 혈당 변화를 만들어낸 식전 루틴 실천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법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유와 달걀은 식사 15분 전에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15분일까요? 바로 그 시간 동안 두유 속 단백질이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 달걀 속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줄고 식사 직전에 먹으면 이미 음식과 함께 섞이기 때문에 흡수 조절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양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1팩, 삶은 달걀은 1개. 주의하실 점은 두유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백하니 맛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맛이 진짜입니다. 혹시 달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숙보다는 완숙, 그리고 소금은 최소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간 없이 섭취해 주세요. 세 번째, 실천 빈도입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하루 3끼 중 1끼만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점심 식사 전이었습니다. 왜 점심일까요? 아침은 시간에 쫓겨 정신없고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반면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이며 그 효과를 하루 동안 관찰하기에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점심 식사 전 두유 1팩, 삶은 달걀 1개를 드시고 15분 후 본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기록해가며 조금씩 변화된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셨죠. 이 습관을 일주일간 유지한 결과 오후 식후 혈당이 기존 180대에서 150대로 꾸준히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아침, 저녁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루틴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 무리해서 처음부터 3끼 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실천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점심 식사 전 루틴만 실천하시면 되고요. 둘째 주에는 아침 또는 저녁 중에 1끼를 추가합니다. 셋째 주부터는 3끼 모두 실천하거나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몸도 적응하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생활 속 습관입니다. 한두 번에서 효과 없다며 포기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병원도 포기했던 혈당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정순 할머니 말고도 이 방법으로 개선된 분들의 사례를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만으로는 혹시 그분만 특이한 경우 아닐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달라진 3분의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3세 김만호 어르신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김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약을 드셨지만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상태였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죠.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루틴을 저녁 식사 전에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밤마다 화장실을 3-4번씩 가던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차부터는 밥을 먹고도 당이 천천히 오르더라는 걸 직접 혈당기로 확인하셨고 한 달 뒤 의사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약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김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약을 줄일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79세 윤경자 여사님. 강원도 원주에서 농사를 짓던 분으로 30년 넘게 새벽부터 일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 이후 힘이 빠지고 손끝이 시려워 농사도 접어야 했죠. 윤 여사님은 뭘 먹는 게 문제라는 생각에 하루 2끼만 드시고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빠졌지만 기운이 없어 누워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먹어야 한다고요? 그게 되나요? 윤 여사님은 아침 식사 전 두유와 달걀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평소엔 한 번도 밥상을 끝까지 비우지 못하던 분이 오늘은 기운이 나서 다 먹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전 내내 텃밭에 나가 풀도 뽑고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은 76세 최동식 어르신. 충청남도 공주에서 마을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당뇨 진단 후 운전을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는데 식후 졸림이 너무 심해서 뉴스 한 편도 끝까지 못 보고 졸고 계셨죠. 최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특히 식후 1시간 혈당이 10일 만에 50 가까이 떨어졌고 그 효과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두유랑 달걀만 바꿨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와요. 이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모두 특별한 약을 쓴 것도 비싼 건강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500원짜리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하루 15분의 습관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모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이 방법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두유와 삶은 달걀 식전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은 나는 왜 효과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더 속이 불편해졌다.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가지 대표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당이 들어간 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는 고소한 맛, 검은 콩 맛 등으로 포장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당류가 무려 10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한 팩에 각설탕 2-3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식전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가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또는 제품 뒷면에서
당류 0g 또는 1g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직전에 너무 빠르게 먹는 경우입니다. 몇몇 분들은 두유를 식사하면서 같이 드시거나 달걀을 밥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음식과 섞여버려 혈당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사 전 최소 10분에서 15분 간격을 두고 미리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슐린 반응이 먼저 시작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 방법만 믿고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습관이지 기적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두유와 달걀을 먹어도 밥을 2공기씩 드시거나 후식으로 케이크를 드신다면 혈당이 잡힐 리가 없겠죠? 기억하셔야 할 건 혈당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양과 속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경우도 처음엔 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밥양을 약간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연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동반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무조건 병원을 끊는 것, 약을 혼자서 중단하는 것,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순 할머니도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고 의사와 상의하며 약 용량을 조절해 갔습니다. 당뇨는 전문가의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정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단돈 500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16년간 고통받은 당뇨를 어떻게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이 두 가지를 식사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것이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실천은 점심 한 끼부터 시작한다. 작게 시작해 꾸준히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병원 진료와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 약을 끊고 따라하기보다 의사와 상담하며 함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혈당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정짓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희망차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머니에 작은 두유 하나 넣고 냉장고에 삶은 달걀 2개만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누군가에겐 혈당의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오르시는지, 두유와 달걀을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요.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